야, 네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박용섭 프로모터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주변 스태프는 순간 고개를 푹 숙였다. 아니 무슨 일인지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한쪽에 서 있던 공연기획 보조 스태프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설명은 무슨?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공연장, 그리고 이 프로젝트 전부 내 손안에 있어. 그런데 저 사람, 어리바리하게 줄도 안 서고 특혜를 요구하잖아. 박용섭은 노려보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다. 저 사람이라니요. 그는 손흥민 씨임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이기도 하고 또 다른 스태프가 더듬거리듯 말했지만 박용섭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거야. 뭐 대단한 인기니까 이 공연장에서 특별 대우라도 해줘야 한다고. 내가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사람으로 보여? 그가 특별히 예민한 상태라. 이미 토론토 행사 때 불안장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계약에 명시되었고 스태프는 애써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하하, 이봐, 불안장애 농담하는 거지? 난 저런 게 정신적인 문제인지도 몰랐어. 축구 선수면 정신력도 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사소한 트러블로 설마 자리를 빼달라고 하나? 박용섭은 비웃는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그의 말에 대기실 안은 삽시간에 조용해졌다. 스태프들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일부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손흥민의 반응을 살폈다. 그러나 손흥민은 아직 구석에 서서 말없이 서류를 꽉 쥐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 당신이 말하는 특별석이니 뭐니 그딴 건 이딴 대형 행사에서나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하나? 나, 박용섭은 그런 헛소리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 아니야. 여긴 한국이라고. 손흥민은 길게 숨을 고르며 입을 뗐다. 죄송하지만 저도 이 행사를 오래 기다렸습. 그리고 저는 계약서에 작성된 대로 정당한 요청을 한 것뿐입니다. 정당? 누가 정당하대? 네가 해외에서야 무슨 VIP 대접을 받든 상관없지만 적어도 내가 주도하는 공연장에서 마음대로 칸을 빼라 어쩌라 하지 마. 박용섭은 보란듯이 날선 목소리로 안쪽 경호원들을 불렀다. 대표님, 지금 이건 너무 과잖습니까? 손 선수님도 공식 초대를 받아서 오신 거고 계약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공연기획팀장 정미라는 한 발 물러서며 중재를 시도했다. 중재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싫으면 끝이야. 내가 모든 걸 결정한다. 박용섭은 돌아서서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안내 보내면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그의 고함과 함께 대기실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일부 스태프들이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몇몇은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상황을 찍고 있었다. 이거 혹시 기록하시는 건가요? 한 스태프가 웅성거리자 다른 이도 수군댔다. 이런 건 영상으로 남겨둬야 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게,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 문제가 커. 누가 이걸 봐도 부당하다고 느낄 텐데 정말 괜찮을까? 주변의 목소리가 잔뜩 뒤섞였고 누군가는 야, 조용히 해. 문제만 더 키우려고? 하고 만류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때 공연장 안을 순찰하던 다른 스태프가 다급히 무전으로 여기 문제가 생긴 것 같습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곧 관객들도 입장할 예정임니 빨리 어떻게 조치가 필요해요. 하고 보고했다. 정미라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손흥민 쪽으로 다가갔다. 손 선수님 정말 죄송합니. 지금 대표님이 예민한 상태이신데 그래도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손흥민은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말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저는 그냥 공연에 참여하는 다른 출연진과 똑같이 입장 절차를 거치고 싶을 뿐이니 특별 요청이라기보다 제게 필요하다고 사전에 말씀드렸고 그게 합의된 사항이었어요. 물론 알고 있습. 그런데 정미라는 당황스럽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한편 제3자처럼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던 다른 출연진, 가령 밴드 보컬인 하연구가 옆 스태프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손흥민 씨가 왜 불안 완화 공간이 필요한 거였지? 뭐 개인적 트라우마가 있는 건가? 스태프가 조심스레 답했다. 예전에 토론토에서 열렸던 이벤트 때 손 선수님이 무대 위 축사 도중 갑작스런 호흡 곤란을 겪으셨대요.
그래서 계약할 때 정신건강 관련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명시된 거죠. 하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전혀 이상할 게 없지 않아. 언제든 사람마다 필요한 조치가 있는 거고 자칫 크게 악화될 수도 있는데 그걸 비웃는 건 좀 하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옆에 있던 다른 가수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이거 그냥 SNS에 올려버릴까? 그래야 바뀔 것 같아서 하고 조심스레 중얼거렸다. 공연장 바깥에선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기 시작했지만 내부에선 이 불협화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자, 모두 집중해. 박용섭이 다시 한번 손뼉을 쳤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손흥민, 넌 다음 무대에 게스트로 올라간다고 했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냥 스탠딩 구역에서 대기하면 돼. 무슨 별도 공간 요구 같은 소리는 거두고. 손흥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제가 필요로 하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대로 무대에 설 수가 없습. 그리고 그건 이전에 이미 합의된 부분이라서요. 룰미어치노스 합의? 난 그런 거 인정 못해. 해외 예시 운운하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한 건 알겠는데 한국 공연장이 그렇게 너한테 맞춰줘야 할 의무가 어딨어? 그런 거 바라면 토론토에서나 요청하라고. 박용섭은 콧방귀를 뀌었다. 대표님, 한 스태프가 나서며 손을 들었다. 정말로 문제가 됩니? 저희가 도장을 찍은 계약서에도 그런 항목이 있었고 이게 언론에 나가면 큰 파장이 있을 거예요. 파장. 손흥민이 뭐 그렇게 대단하기나 해. 축구 좀 잘 찬다고 이 공연계에서까지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가 있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군중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잠깐만요.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닌가요? 손 선수가 설령 축구 선수라고 해도 불안을 느낀다면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죠. 요즘엔 다들 정신건강 문제를 존중해야 하는 분위기라고요. 누가 널 대변하래? 박용섭이 비아냥거리듯 그 인물을 쳐다봤다. 넌 누군데 여기서 떠들어대? 저는 오늘 백댄서 팀 리더로 온 장인혁이에요. 그리고 우리 팀도 정신건강 지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 실제로 투어 중에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 신세 진 멤버도 있고요. 이런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연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공연 전체 분위기? 그야말로 쇼 비즈니스야. 내가 원하는 건 관객이 열광하는 무대지 불안이나 예민함을 챙기는 장소가 아니라고. 박용섭은 손을 휘저으며 대꾸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정미라 팀장이 재차 중재에 나섰다. 대표님 정말 부탁드려요. 손 선수님도 여러 차례 공식 요청을 하셨고 이게 단순히 편의가 아니라 수행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니 무슨 수행 능력이 공차는 사람인데 여긴 무대고 그의 공연 능력이 대체 뭔데? 손 선수님이 이번 공연 특별 초청 무대를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해외 팬들이 그의 출연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 게다가 나중에 이 공연이 토론토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글로벌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해외 팬이 많으면 뭘 해? 여기선 내가 끝이야. 나 없이 공연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스태프들은 당황스럽게 서로 눈치만 봤다. 이미 이 문제로 몇 시간째 지체되고 있었다. 관객 입장이 곧 시작되는데 공연의 첫 부분부터 분위기가 험악하게 흘러가는 것이었다. 그러자 밖에서 입구 쪽을 정리하던 현장 매니저가 무전을 통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 이대로 두면 밖에서도 대기 중인 관객들이 동요할 수 있어요. 하고 급히 말했다. 손흥민은 어느새 표정이 굳어 있었고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요구한 건 정말 간단합니. 무대 뒤편에 외부와 차단된 휴게실 같은 공간을 마련하고 제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잠시 안정할 수 있는 의자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 그거면 충분해요. 그렇게 간단하면 혼자 어딘가 가서 앉아 있으면 되잖아. 박용섭이 코웃음을 쳤다. 아니요, 계약에 명시된 사항이고 제가 과거에도 비슷한 사정으로 공연 도중 도망치듯 퇴장한 적이 있어서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겁니다. 또 해외 얘기지. 토론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한국이라고. 대표님, 이거 인권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주의를 줬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 공연에서 내 말이 법이야. 박용섭이 확고하게 말하며 경호원,
손흥민 씨를 무대에 안 세우고 싶으면 안 세워도 되지 않나? 하고 마구 지시했다. 그 지시에 경호원들이 눈치를 보더니 결국 한 명이 잠시 다가와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저, 죄송합니다만 대표님의 명령이 워낙 강해서 일단 잠깐 밖으로 나가 계시면 어떨까요? 나가라니요? 손흥민은 낯빛이 창백해지며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그러지 마세요. 옆에서 한 출연진이 경호원의 팔을 붙잡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요. 누군가는 나서야 해요. 계속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자 하영구도 맞아요. 다들 가만히 있지 마세. 이건 분명히 부당합니다. 하고 동조했다 그러자 주변에서 한두 명씩 참견하기 시작했다.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 손 선수님이 아니더라도 정신건강 필요 사항을 이렇게 무시할 순 없잖아요. 사실 저도 긴장하면 발작이 올까봐 늘 노심초사함니 아무리 공연장이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있어야죠. 녹화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영상이 퍼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각종 목소리가 뒤섞이기 시작하자 박용섭은 귀찮다는 듯 크게 손을 휘저었다. 한꺼번에 떠들지 마. 내 앞에서 감히 반항해? 우리 공연 기획사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월급 주는데 여기서도 내 말에 토를 달아? 저희는 대표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한 스태프가 용기를 내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자 박용섭은 그 스태프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너 내일부로 짐 싸! 하고 독서를 퍼부었다. 그러나 그제야 다른 이들도 참지 못했다. 그건 너무 하시죠. 도대체 얼마나 갑질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 공연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메인 게스트를 존중할 의무도 있고 전체 스태프가 편하게 일할 권리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들의 지원에 놀란 듯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만 중얼거렸다. 흘끗 보니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 장면 전부 녹화되고 있어요. 불공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언들, 대표님, 이렇게 끝내고 싶으세요? 맘대로 찍어. 난 몰라. 다 제멋대로 해. 박용섭은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어차피 내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데 이따위 영상 하나 떠돌아다닌다고 끝날 것 같아? 다 헛소리지. 그러자 다수의 출연진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하연구가 소리쳤다. 너무하잖아요. 손 선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 글로벌 공연도 중요하다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걸 무시하면 어쩝니까? 장인혁도 거들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한국이긴 해도 이제 이런 문제는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야지요. 해외 언론에서 보면 어쩌시려고요. 그러자 박용섭은 불쾌한 얼굴로 이들을 돌아보았다. 그만들 해. 다 같이 나한테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난 절대 굽히지 않아. 특히 손흥민 너. 바보같이 약점 핑계대지 말고 무대에 설 거면 제대로 해. 손흥민은 그 순간 미간을 꽉 찌푸리다가 결국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약점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이미 구단 활동하면서도 공황 발작 비슷한 증세로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 이 공연 참여를 결정한 건 제가 축구 말고도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싶었기 때문이었습. 그리고 그걸 위해 제 상태를 잘 알고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게 다 핑계라는 거야. 핑계가 아닙니 이건 제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예요.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 같자 정미라가 간절한 표정으로 중간에 끼어들었다. 대표님, 정말 부탁드려요. 손 선수님이랑 토론토 측 관계자도 이미 이번 공연 협업을 전제로 미팅을 진행했습.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해외 홍보 차질 뿐 아니라 아예 공연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요. 홍보가 중요하니까 나에게 부탁하는 거잖아. 알겠어. 하지만 난 내 방침을 굽히지 않아. 난 이런 정신건강 문제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러자 군중 속에서 정신건강을 그렇게 하찮게 보시나? 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그래. 어차피 유명인들이나 소위 불안운운하지 일반인은 못 누리는 호사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럼 대표님은 신체 부상은 대단한 문제로 보시면서 정신적 아픔은 별거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 출연진이 분노를 억누르듯 물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은 급이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말이 결정적으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몇몇 스태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다른 출연자들은 당장이라도 항의 집회를 할 기세였다. 결국 공연장 지배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부랴부랴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일이 너무 크게 번지고 있을 밖에는 벌써 기자들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어요. 기자? 또 골치 아프게 됐군. 박용섭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다. 대표님,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주세. 기자에게 발각되면 공연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됩니. 또 손 선수님이 괜히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이미지?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내 스타일 알잖아. 그래도 이렇게 말이 많으니 좋아, 협상 한번 해보자고. 분위기는 일단 극적으로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의 감정은 여전히 곤두서 있었다. 공연장 안은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제자리에서 웅성거리며 불만을 표출하는 이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려는 이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언론사에 몰래 전화를 거는 모습까지 보였다. 손흥민은 얼굴이 상기된 차에 천천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대표님,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 잘 해낼 자신이 있고요. 다만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이 오면 공연 전체에도 악영향이 있을 테니 미리 준비하고 싶다는 것뿐입니다. 그러자 박용섭이 코를 골며 대꾸했다. 알았으니까. 어디 네가 원하는 걸 짧게 정리해봐. 무대 뒤편에 조용한 휴게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무대 도중이라도 제가 긴급하게 쉬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다른 공연 순서랑 겹치지 않도록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 무리한 요구라면 사과드리지만 저로서는 이것이 최소한이에요. 주변 출연자들이 동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거면 충분히 가능하죠. 저희도 순서 조정하면 되고. 5분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인가요? 아예 공연 구성에 인터미션처럼 넣을 수도 있고. 그러나 박용섭은 여전히 달갑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 5분 때문에 공연 전체 흐름이 끊기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서 사전에 안내하면 되잖아요. 해외에서야 이런 시스템 흔하다고 하던데 여기도 이제 바뀌어야죠. 장인혁이 강하게 지지했다. 공연이 끊기면 나중에 나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텐데 누가 보상해 주는데? 보상 같은 걸 떠나서 중요한 건 사람을 존중하는 거 아닐까요? 손흥민이 숨을 고르며 진지하게 답했다. 사람을 존중한다. 웃기네. 그러는 와중 공연장 밖에서 기자 두세 명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이 퍼졌다. 기자들이 백스테이지 쪽으로 접근 중입니다. 한 스태프가 소리치자 다들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제발 모두 진정하세요. 지배인이 중간에서 외쳤다. 이대로면 공연 시작 전에 스캔들 터집니 대표님. 사태 수습이 먼저예요. 손 선수님, 그리고 다른 출연진도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명확히 말하고 중재안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외부의 시선이 본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걸 느낀 박용섭은 일단 상황을 수습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좋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손흥민, 네가 원하는 대로 작은 휴게실 하나 만들어주지. 대신 모든 건 빨리 진행해야 해. 알겠어? 손흥민은 잠시 주저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들렸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묘했다. 그 합의가 진심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조용히 서 있던 한 보컬 트레이너가 불쑥 입을 열었다. 대표님, 사실 저희도 장기간 투어 때 정신적인 케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음 마냥 무시하기엔 이미 해외에선 시스템화되어 있잖아요. 이 기회에 회사 차원에서도 정책을 새로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책? 내가 왜 그딴 걸 만들어야 하지? 내 공연하기도 바쁜데. 대표님, 저희 스태프나 출연자들 중에도 장시간 레슨과 리허설로 심리적 문제를 겪는 사람이 많아요. 재충전 공간이나 상담 지원 같은 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공연 완성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요. 내가, 박용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사이 기자들이 백스테이지에 입장했다. 한 기자가 조심스레 접근하며 질문을 던졌다. 안녕하세요. 혹시 방금 이 공연장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스태프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손흥민이 먼저 나섰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다만 제가 공연 참여를 위해 요청했던 몇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이제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겠습니까? 기자의 시선이 박용섭을 향했다. 박용섭은 표정을 굳히며 마지못해 대답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했던 거죠. 이제 잘 해결됐으니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럼 손흥민 씨는 이번 공연에 정상적으로 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이 힘주어 말했고 주변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들은 뭔가 더 파고들고 싶어 보였지만 불편한 기색을 감지하고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였다. 알겠습. 그렇다면 공연 중에 혹시 정신건강 지원 관련 이슈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순간 장인혁이 씩 웃으며 네, 저희 출연진 모두 정신건강 문제를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 관객분들께도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기자가 잠시 펜을 멈추며 오, 그런 시도는 신선하네요. 곧 토론토에서도 이 공연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국제적인 사례로도 소개될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점이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손흥민이 밝은 표정으로 덧붙였다. 기자들이 더 질문하기 전에 스태프 한 명이 공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 자, 이제 무대 세팅해야 해요. 하고 외쳤고 기자들은 곧 인터뷰를 마치고 취재 구역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상황은 일단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막상 공연은 시작부터 어수선했다. 박용섭이 마지못해 허락을 해줬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고 스태프들이 휴게 공간을 급히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게다가 출연자들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곳곳에서 낮은 목소리로 정말 너무한 사람이야. 인성이 문제네. 회사에서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라니 말이나 될까? 등의 말을 주고받았다. 공연은 예정된 시각이 조금 지연되어 시작됐고 관객들은 별다른 사전 안내 없이 기다려야만 했다. 무대가 열리자 출연자들은 프로답게 최선을 다했고 손흥민도 약속대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특별 순서, 토크와 간단한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런데 2부 시작 직전에 손흥민이 백스테이지에서 약간 호흡이 가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본 정미라는 손 선수님, 괜찮으세요? 하고 달려갔다.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간신히 대답했다. 네, 조금 어지럽긴 한데 다행히 휴게실이 근처라서 잠시 들어가면 금방 진정될 것 같아요. 그럼 얼른 가시죠. 정미라는 스태프 한 명의 도움을 받아 손흥민을 급히 마련한 조용한 방으로 옮겼다. 물과 간단한 의약품이 준비되어 있었고 공기가 시원하게 유지되는 공간이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여기서 몇 분만 쉬시면 2부에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문이 벌컥 열리며 박용섭이 나타났다. 결국 이 방까지 쓰게 만들었군. 별 쓸데없는 지출만 들었어.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대표님, 그래도 이 방 하나가 저를 살린 거나 다름없습 덕분에 저는 끝까지 공연에 임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고 정중하게 말했다. 난 네가 이 정도까지 예민한 줄 몰랐단 말이야? SNS에서야 팬들이 떠받드니 편해 보이던데 팬들 앞에서는 늘 밝아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제 불안을 없애주는 건 아니니까요. 박용섭은 뭔가 말을 하려다 멈칫했다. 잠시 복도를 보니 일부 스태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출연진들이 손흥민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모습도 엿보였다. 에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널 걱정하니까 나도 좀 생각이 복잡해진다. 박용섭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까는 내가 화가 나서 심했나? 손흥민은 힘겹게 웃으며 대표님도 공연 전체를 챙기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으신 거겠죠. 저도 이해합니다. 했다, 이해라. 네가 날 이해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우린 사업 관계일 뿐이니까. 그때 공연 기획팀장 정미라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대표님, 적어도 이제 무대 뒤에 휴게실을 만드는 게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걸 확인하셨죠? 손 선수님 덕분에 이번에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었는데 다른 아티스트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나? 뭐 편하긴 하겠지. 하지만 돈은 누가 책임지는데. 예산을 조금만 조정하면 충분합니 반대로
이런 세부 사항을 개선한 덕분에 해외 언론에도 긍정적으로 보도될 거예요. 투자자들도 공연의 미래 가치를 높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흠. 박용섭은 여전히 미심쩍다는 얼굴이었으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완전히 배척하긴 힘들어 보였다. 그 순간 2부 오프닝을 알리는 사인이 들어왔다. 조명이 깜박거리며 무대 위로 환호가 흘러나왔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곧 제 차례가 오네요. 덕분에 잠시 쉬어서 한결 낯습.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주변 스태프들이 파이팅!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응원했고 손흥민은 휴게실을 나섰다. 2부 오프닝 무대가 시작되자 관객들은 뜨거운 함성을 쏟아냈다. 손흥민은 토크 코너에서 깜짝 발표를 했다. 사실 저는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조금 불안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배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공연 생각보다 잘 됐나 보네. 네, 대표님. 그리고 제가 불안할 때 잠시 쉴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습.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자들도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내가 공연장을 더 잘 굴릴 수 있는 기회라면 뭐 고민해 볼 가치는 있겠지. 어깨 위에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듯하자 옆에서 하영구가 활짝 웃으며 대표님, 저희도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면 마음 놓고 무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공연 중간에 컨디션 난조가 올까 늘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조금이나마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래, 그렇게 좋다니 다행이네. 박용섭은 쑥스러운 듯 씁쓸하게 웃었다. 다만 내가 아까 했던 막말은 미안하다. 정신건강 문제를 그렇게 우습게 봤던 건 아니었는데 내가 좀 과했다. 출연자 중 몇몇이 대표님께 사과받으니 저희도 고맙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고 손흥민 역시 살짝 웃으며 저도 속이 상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 오늘로 인해 공연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면 좋겠네요. 하고 화답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태프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래, 이제야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네. 다들 수고 많았어 하는 말들이 오갔다. 이미 SNS에는 공연장 뒷이야기에 대한 동영상과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다. 다행히 그 내용은 손흥민의 불안장애 배려 요청, 공연장에서 인정되다라는 긍정적인 요지였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마저도 결국 화해로 이어졌다는 후기가 뒤따랐다. 결국 막판에 언론도 한국 공연계 정신건강 문제에 한 발 더 나아가다는 기사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사는 토론토의 이벤트 관계자들에게도 빠르게 전해지며 글로벌 행사에서 공연자들의 정신건강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졌다. 공연 다음 날 회사 측은 내부 공지를 통해 앞으로 모든 공연에서 아티스트 및 스태프를 위한 불안 완화 공간을 마련하고 정신건강 컨설턴트를 상주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지켜보던 스태프들은 환호했다. 진짜 이렇게까지 변화가 생기다니. 대표님이 드디어 결심하셨나 보네. 좋은 사례로 남으면 좋겠다. 손흥민은 개인적으로 대표실에 들러 박용섭을 찾았다. 대표님 변화의 시작을 내주셔서 감사합니. 물론 갈등도 있었지만 덕분에 한국 공연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자 박용섭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솔직히 나는 손해만 볼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오히려 우리 공연 기획사에도 좋은 홍보 효과가 되고 아티스트들 사기도 올려주더라. 내 안이 좀 좁았던 것 같아. 사람 사는 곳이 어디든 갈등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대표님께서 유연해지신 덕에 저도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요. 아직도 신기해. 네가 축구 선수이면서도 이런 공연 무대에 서고 또 그런 불안을 겪는다는 게 사람 일은 참 예측이 안 되는 거군.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네, 다만 그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발전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도 생기니까요. 그 뒤로 회사는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국내외 공연에서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모든 출연자와 스태프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이 공지문이 이메일로 돌아다니자 곳곳에서 환호와 공감의 목소리가 울렸다. 와, 이제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네.
이번 일로 많은 사람이 배운 것 같아. 손흥민 씨 고마워해야 해. 그가 없었으면 그냥 덮였을지도 몰라. 정미라는 SNS에 공연 후기를 올리며 이번 공연은 시작부터 끝까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서로에 대한 존중이 승리했다. 고 썼다. 그녀의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감동입니다. 정말 멋진 결말이네요. 모두가 함께 성장하길 바라요 등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반응이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회사 내부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불안장애나 공황 증세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그렇지만 누구나 약한 면이 있고 그것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중요합니. 저는 축구 선수로서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려 애썼지만 사실 늘 두려움이 있었음. 이번 공연을 통해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나를 인정받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더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인터뷰 영상을 지켜보던 박용섭은 머리를 긁적이며 작게 혼잣말했다. 뭐 이렇게 된 거 나도 네트를 좀 깰 필요가 있겠군. 지켜보던 스태프들이 그를 향해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해 주시니 의미가 크네요 라고 이야기했고 박용섭은 멋쩍게 웃으며 고생했어 다들 하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공연계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이제 박용섭의 기획사가 정신건강 지원을 본격 도입한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과거 갑질과 무례한 언행으로 소문이 자자하던 회사 대표가 스스로 변화를 약속하고 이를 공연 현장에서 직접 확인받았다는 점이 화제가 된 것이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SNS에는 나도 비슷한 불안을 겪어본 적이 있다. 이런 제도가 확산되어야 한다. 공연장이 더 안전해지면 좋겠다. 같은 체험담과 지지가 이어졌다. 손흥민은 공식 계정을 통해 감사 메시지를 올렸다. 이번 공연을 통해 저는 더 큰 용기를 얻었습. 무대에서 두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하는 순간 저 자신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 소식을 접한 해외 팬들도 한국 공연계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 같다. 토론토 공연도 기대된다. 우리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등의 메시지로 응원했다. 결국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파문을 계기로 관객과 공연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한 걸음이 만들어졌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진짜 K문화의 변화하는 힘이네 라고 평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이벤트가 모두 마무리된 후 공연장 입구에서 작게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나가며 마지막으로 스태프와 출연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남겼다. 다들 앞으로도 힘내세. 불안이든 우울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함께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박용섭도 뒤늦게 뒤따라 나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라. 그래, 그런 거겠지.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제부터 더 나은 공연 만들자. 다 같이. 그렇게 모인 이들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또 다른 갈등이 찾아오더라도 이번처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묘한 확신을 공유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변에도 전해주세요. 한 스태프가 휴대폰을 들고 웃으며 말했다. 다음 프로젝트도 벌써부터 궁금하시죠? 더 많은 변화를 계획 중이랍니 놓치지 말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 말에 동료들이 그러게 앞으로는 절대 꿀잼 보장. 난 이미 이번 공연 다 찍어놨어. 유튜브에 올려야지. 구독자들한테도 이번 사례를 알려야 해. 하며 장난스럽게 떠들었다. 마지막으로 공연장 문이 닫히고 복도에 설치된 조명도 하나씩 꺼져갔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밝은 불빛이 하나 더 켜진 것만 같았다.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공연장을 찾는 모든 이가 존중받는 세상,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획자가 존재하는 세상.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한 무대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상처와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은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게 되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미래의 수많은 공연장과 무대 뒤편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리라. 다음 공연도 기대해 주세요. 누군가의 장난스런 외침이 어둠 속에 울려 퍼지고
손흥민을 비롯한 모두가 자신들의 내일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걸음은 결코 약하지 않은 희망이었다. 곧 다시 만나요. 혹시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계속 찾아와 주시고요. 한 출연자가 호탕하게 웃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공연장의 문이 덜컹 닫히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가 어디에서 펼쳐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확인한 것 하나는 분명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없다면 어떤 무대도 진정으로 빛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